안녕하세요. 아니 뭐 동영을 보시는 분보다 더 안 나왔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수업은 일단 계획이 6시까지 돼 있고요. 6시 전에 한 5시 정도에 끝낼 생각이에요. 4시 정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4시는 조금 바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해봤자 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서 문제지가 미리 나가가지고 풀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못 풀어보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맑은 정신에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강을 할 때는 항상 하루 특강할 때는 뒤부터 해요. 어려운 부분부터 합니다. 앞부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시간은 2시로 갑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2시까지 수업을 하고 오전에 갈 때까지 가고 점심 식사하고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수업을 끝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커피락도 좀 드시고 특히 그저 중장년층들은 당 보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2번 문제. 62번 문제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백선이 지금 원래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으로 백선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학원은 또 마지막 25일에 백선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선이 원래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늦게 되는 바람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리하실 때 백선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 특강할 때 50문제 나간 거 있죠.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건 출제 예상 문제예요. 50문제가 바로.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순서가 동형이에요. 그래서 백선에 없는 문제는 동형에 있고 동형에 없는 문제는 백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그재그로 가 있기 때문에 260문제를 토탈 정리를 하셔야지 어느 한 군데만 보시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째로 빠져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자, 그럼 백선 62번부터 나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일단은 신고 대상 계약이 먼저 나왔거든요. 이 신고 대상 계약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지문 하나라도 낼 수 있다.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이거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신고 대상 계약은 매매 일단 하나 한다고 그랬고 여기에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걸 꼭 명심하시고 그럼 물건은 종류가 4가지뿐이에요. 4가지. 그래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다. 그래서 요거 4가지가 일단 매매를 했다. 그럼 거래 신고해야 되고 입광공은 아니죠.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요. 자,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이에요. OX.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O 해야 되죠. 그래서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교환계약이에요. OX. X죠. 교환은 X입니다.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매매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교환계약 X입니다. 그 다음에 빈집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매매. 이게 입주권의 매매계약이죠. 그럼 O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 이 8개 법이에요. 건축법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의 매매계약이었죠. 그러니까 OX? O예요. 이게 작년 시험에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록된 체육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가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설치법이 원래 8개 법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의 매매계약은 옵니다. 결국 건물의 매매계약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더라도, 농지증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은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더라도, 농지증 받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지금 니은만 빠지고 전부 다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매매계약이 하나고 공급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답을 쳐놨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답이 빠지는데 애니메이션이 이미 작동이 되고 있었네. 자, 그럼 63번 갑니다.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시험에 내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어디에서 출제하더라 이걸 감을 잡으면 답을 쉽게 찾는다고 그랬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에서 일단 주의할 점이 제일 잘 묻는 게 신고 기한, 그다음에 신고 관청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 있죠. 이거 엄청 잘 물어요. 신고 의무자. 그래서 이거 잘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 타겟이에요. 나머지 정정, 변경, 조사, 검증 이런 거 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 타겟이고 너무 겁내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자, 근데 올해 지금 대세가 사례형으로 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사례형이 동영에서도 많이 연습했고 백선에서도 동영이 지금 이 사례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개업공사가 사인인 갑소의 X특을 을법인이 5억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자, 그럼 일단 물건의 주택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자금 조달 계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금 조달 계획은 주택만 들어가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법인이 매수인이죠. 지금 법인이 매수인이에요. 국가 등은 제외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인이라고 조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을법인이 5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감을 딱 잡을게. 법인이 5억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 무조건 내는 거죠. 이거 지역에 관계없어요. 법인은 주택을 산다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틀린 것 그랬습니다.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1번 지문. 갑과 을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자, OX. 예? 네, 그럴 줄 알았어. 중개였죠. 개업공사가 중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과 을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고. 다 맞았는데 갑과 을이 틀렸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사례형 조건 제시했을 때 의무자 잘 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거래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라든가 해제 신고 같은 거 있죠. 이건 개공하게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것만 주의하세요.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킬이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자,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나왔네요. 나왔고요. 2번 지문. 을은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와 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맞아요? 지금 을이 법인이었죠. 법인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내야 되죠.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내야 되죠. 이때 여기는 단독으로 한다는 거 아시죠? 이게 작년에 공동으로 냈어요.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고하려는 자에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 25일. 기억하고 있죠? 그럼 본인이 직접 낸다. 법인이 이거를 직접 낸다. 그럼 30일 내에 내면 되는 거죠. 그럼 25일 내에 제공하지 않아도 본인이 30일 내에 내줘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일단 참고고 그건 물어볼 일이 거의 없는데 참고하시고요. 다음 3번님은 X주택의 투기과일주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기과일주군의 주택이라면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투기과일지구만 자금 조달 증명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를 구분하고 있죠 지금. 자금 조달 계획과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증명 서류는 투기과일주구뿐이다. 그래서 맞고요. 자, 다음 4번 질문. 을법인의 등기 현황 및 갑이 지금 갑은 상대방 매도인이죠. 을법인의 임원 등인지 여부는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면 주택을 거래한다면 상대방이 그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그다음에 그 임원과 배우자 관계, 친족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의 등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여기 신고서에 이 법인의 임원들 총 현황 들어가겠죠. 임원의 총 인원수 들어가요. 인원수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의 등기 현황을 신고해야 되니까 이 법인의 등기 현황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 법인의 상호. 주택계약 신고서 있겠죠. 이 법인의 상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주소지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주택계약 신고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특이한 게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임대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포함 여부가 여기 등기나 여기 주택계약 신고서에 쓰게 돼 있어요. 다 쓰게 돼 있고 이 법인이 언제 설립했는지 설립일 있죠. 설립일
당연히 법인은 늦게 현황 것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주택거래약 신고서 구경을 안 했거든요. 구경을 안 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법인은 신고를 할 때 법인의 등기 현황과 그 임원에 대한 상대방 임원인지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으니까 이 주택거래약 신고서에 법인의 총 인원수, 임원의 그 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의 상호라든가 소재지, 그 다음에 이 법인은 언제 설립을 했는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질문. 이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는 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30일 내에 해제 신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해제 신고 누가 해야 돼요? 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해제 신고는 개공해야 돼요? 갑과 을해야 돼요? 갑과 을해야 되죠. 맞죠? 근데 개공은 해제 신고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사례형 문제 어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도 말고 그게 바로 스킬이다. 그래서 이제 뭐가 포인트인지 중개거래라고 조건 제시하면 의무자가 반드시 개공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문제 들어가면 비교적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 흰 백목은 잘 안 지워지니까 노란 백목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64번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 기타 내용을 정리하는데, 자, 1번 지문이에요. 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였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맞고. 2번 질문. 당사자의 국가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외의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가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을 신고해 줘야 되죠? 그러면요, 전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가 6억 이상이었다. 그럼 이게 투기과열지구에 있던 조정대상 지역에 있던 비기주의 지역에 있던 6억 이상의 주택은 무조건 자금조달 들어와야 되죠?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체크해야 돼요. 이걸 치사하게 토지로 바꿔내진 않을 건데 토지는 지금 현재 이걸 받겠다 하고 입법 예고한 상태예요. 근데 현재 개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점 맞고요. 3번 점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자, 이거 표현을 알아두시라고 그랬는데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자계약이다. 이게 우리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전자계약이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하여 계약을 해제했거나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죠. 맞고. 4번 질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지체 없이를 7일로 바꾸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발급이다. 그러면 거민이 의제되는 거 맞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출산 계약서의 거민을 의제한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알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5번 질문. 소공사는 개업공사에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OX. 일단 X. 어디가 틀렸어요? 소공은 자필 서명 위임장 안 내죠. 소공은 지 신분증만 내보이고 그냥 내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이 됩니다. 두 군데 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을 또 정리해 봐야죠. 자, 그럼 65번으로 갑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 기타 내용을 정리하는데 조사, 검증 이런 것들은 잘 안 낸다고 했지만 일단은 짚고는 간다.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1번 지문. 신고관청은 필요한 경우에 신고하기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틀렸죠? 신고관청은 검증 맞죠? 근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예요. 의무예요. 검증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조사는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신고관청은 검증을 해야 한다예요. 그래, 1번 지문 틀렸습니다. 근데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때 날짜 없죠. 날짜 빠져요. 15일 내 통보해야 된다. 틀렸어요. 날짜 없어요. 검증 결과 통보. 이거 날짜 없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 신고관청이 시도조사하게 하는 것도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게 통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적정 부적정을 통보해줘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이제 그 검증 결과를 가지고 적정 부적정 이거 가지고
세무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조사로 넘어가는데 시도의사는 이제 우리 신고관청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도 할 수 있죠. 그럼 신고관청이 조사하면 이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월 1회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월 1회. 그래서 조사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월 1회로 못을 박아놨어요. 월 1회는 하라 하고. 왜 그랬다고요 이거? 안 할까 봐. 안 할까 봐. 그러니까 검증하고 조사에서는 날짜가 없거든요. 없는데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만 국장에게 시도지사가 안 할까 봐 월 1회는 하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 어려운 질문인데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일단 감만 잡아두세요. 그러나 4번 질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국인은 별도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럼 외국인에 대하여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관청께서는 외국인 신고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외국인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분기마다 한다고 그랬죠. 분기 종료한 날부터 매달 1월이에요. 1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다시 국장에게 이거 1월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관리는 1월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우리 모니터링에서는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분기 종료한 날부터 30일이었죠. 기억나세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일단은 그 분기 종료한 날부터 30일 내에 우리 모니터링 위탁기관, 수탁기관이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걸 30일을 1월로 바꿔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분기 종료부터 한 달, 분기 종료부터 30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돼. 이거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부터 1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게 분기 종료부터 직접 제출해야 되죠. 1월 내에.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음 5번 질문. 지금 옳은 거라겠죠? 그러니까 정답 그럼 4번 됐나요? 다음 5번 질문. 부동산 거래원의 신고한 내용 중 매도인의 성명, 부동산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신고관청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건 알아보셨죠? 우리 정정 신청 사항 암기는 안 했거든요. 암기 안 했는데 정정할 수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가 핵심이죠. 그럼 누가 매도 매수인의 인적 사항입니다. 성명, 주민번호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사자가 바뀌니까. 이걸 30회 때 개공의 성명, 주소 이렇게 냈어요. 개공의 성명이 잘못돼 있다. 정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소재지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언제, 계약일 절대 안 되고 얼마에, 실제 거래가 정정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잘 묻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명, 주소 등 이거는 정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정은 지금 24회가 마지막 출제였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출제했어요. 그럼 아직 6년 만에 출제했으니까 내려면 아직 멀었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감만 잡아두세요. 그러면 정정은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변경은 변경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만 잡고 가죠. 변경은 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잔금일에 변경 신고 된다 안 된다? 잔금일 변경 신고 돼야 안 돼요? 되죠. 변경 신고 제도가 그래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야, 잔금 좀 빨리 주면 내가 대금을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되는 거죠. 그럼 실제 거래금액의 변경 신고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기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매수인을 제외시키면 지분의 변경도 되겠네요. 지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수 물건 거래한 경우에 일부 물건을 제외시키는 거 되죠. 그럼 물건을 제외시켜버리면 면적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경 신고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분이라든가 면적 같은 거는요. 이거는 정정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럼 지분이 잘못되면 뭐다? 정정. 지분이 변경되면 변경이죠. 면적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 변경되면 변경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2회, 24회 때 그렇게 냈어요. 잘못된 경우, 변경된 경우 이런 식으로. 근데 30회 때는 그냥 정통으로 물어봐 버렸는데 성명, 주소 같은 게 정정이 안 된다.
이걸 이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잘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 잡으세요. 그냥. 아셨죠? 자, 그러면 그 정도. 그럼 이제 66번으로 내려갑니다. 제재 관련 사항. 이게 자꾸 껄쩍지근하거든요. 솔직히 이 제재는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제재를 좀 어려워하는데 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감을 잡고 있냐면 거짓 신고해버리면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죠. 신고 의무자이든 아니든 거짓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5% 이하의 과태료죠. 이거 기억하고 있죠? 그럼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허위 신고해도 5%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야는 꼰질르면 포상금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자진 신고하면은 감면도 해주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일단 대금 지급 증명자로 제출 요구에 불응했어요. 통장사반업무 무장한다 안 갖고 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 이하가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야도 꼰질르면 포상금 주는 거죠. 얘도 꼰질르면 포상금 주는데 얘는 자진 신고 감면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단 이게 누락시킨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나머진 그럼 얼마다? 나머진 500과죠. 500만 원만. 자냐? 안 자요. 처음부터 신고 안 해버렸다. 거부자 포함이요. 거부자 포함이고 대금 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이게 자예요. 다음에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했거나 조장했거나 방조했거나.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다 500과다.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금액이 큰 거 있죠. 원래 우리가 업무정지 기준기간, 자격정지 기준기간, 과태료 기준 금액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모두 기준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이었죠. 기억나요? 근데 금액이 큰 거 3천만 원 이하와 5% 이하 금액은 이거는 금액이 크니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이다. 근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가감이에요. 감 잡았죠? 그리고 이제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을 반드시 구분하라고 했는데 신고관청이 우리 개공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과태료 때려버리게 되면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죠. 알려주는데 이게 며칠? 10일이다. 우리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종료 통보로 기억했잖아요. 지금. 통보가 이거예요. 바로. 과태료 부과 통보.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다 알려주는데 이게 며칠이라고요? 10일. 1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질문. 신고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신고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이 가장계약 신고죠. 그럼 가장계약 신고는 얼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죠, 이거. 그래서 야는 신고한 포상금 주는 겁니다. 3천만 원 이하요. 2번 질문. 부동산 취득가 있으면 권리를 매매하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자,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분양권 입주권 거래해놓고 신고를 안 해버렸다. 그럼 이때는 취득가액이 100분의 5가 아니죠. 5% 이하. 5% 이하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다. 안 했으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가 5% 이하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OX, X죠. 2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이에요. 주의해 주시고 5% 이하와 3천만 원 이하는 5분의 1 범위 가감이에요. 한 번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측이 조사가 시작된 후라고 그랬어요. 자진 신고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50% 깎아주죠. 그래서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했다 하더라도 50%는 깎아준다. 그리고 5번 질문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내에 등록관청에다 이거 알려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문제가 이게 지금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지 말고 제재는 잘 묻진 않지만 그 정도. 그럼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했어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과태료 면제해 주죠. 그래서 그 정도 최초로 단독 이해되고요. 이때 감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만만한 게 누구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일단 감면 규정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이 이거 신고 위반했다고 자진 신고했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했잖아 이거 위반했다고. 그럼 이때는 감면 규정에 들어가 있죠. 가장 계약 신고 해제 신고도 빠져 있어요. 이건 미스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는 논리상 당연히 이거는 빠지죠. 감면 규정에. 신고한 청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내가 안 줬다 하고 자진 신고해? 신고한 청에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66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오늘 답지가 지금 나갔나요? 안 나갔습니까? 그럼 답지가 뭐 오늘 특강 끝나면서 나가겠네? 이건 해설지 없습니다. 이건 해설지가 없어요. 원래 제가 동형 모의고사도 해설지가 원래 없는데 요즘 학원들이 그 동형 모의고사 해설지 내놓으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만들었는데 백서는 내가 해설지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백서는. 자, 그러면 67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작성 방법. 이거 반드시 출제합니다. 30회를 지휘하고는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1번 지문 기억나시죠? 물건이 만약에 토지 건축물이었거나 건축물이었다. 물건이 건축물에 들어가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꼭 적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율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야 됩니다.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그래서 이걸 적게 돼 있고요. 2번 지문입니다.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이때 집합 건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이죠. 그 밖 건축물은 연면적. 잘 알고 있고. 3번 지문 부동산 공급 계약이었어요. 이때는 물건별 거래액과 총 실제 거래액만은 부가세를 제외한금을 낸다. OX, X 부가세 포함이다. 그럼 공급 계약하고 분양권 입주권의 전매 계약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급 계약과 전매 계약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다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 분양받은 금액에 부가세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건물부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습니다. 그 밖의 거래는 제외예요. 이게 정답 3번이 됐고요. 4번 지문 매수인이 외국인이었어요. 이때는 국적과 매수용도 꼭 기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 지문 분양권 매매의 경우는 분양가격 적게 돼 있죠. 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적어야 되죠. 다음에 추가 지불액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적고요. 그럼 이게 분양권 매매였다면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등 선택 비용과 추가 지불액 여기에 부가세가 있으면 역시 부가세 포함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추가 지불액은 P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분양 가격을 초과 미달하는 금액에 이제 요거 추가 지불액 P를 얘기한다. 이거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뭐냐? 종전 부동산난이 있죠. 종전 부동산난 이거는 뭐 거래할 때만 적는다?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는다. 맞죠? 입주권 거래할 때만 적게 돼 있고 이때 종전 부동산난이 기재가 됐다면 신고서에 기재가 됐다면 신고 필증이 몇 장 나온다고요? 2장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에 대한 신고 필증이 나오고 입주권에 대한 신고 필증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고서 작성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은 또는 기재할 내용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내면 신고서 서식을 떠올리는데 일단 떠올리더라도 뭐로 감을 잡아야 되냐면 신고서 기재 내용은 결국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사항 아니겠어요? 맞죠? 신고사항이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가 신고사항 우리가 공통신고사항으로서 당목계대 개조 암기하고 있죠. 당, 모, 계, 대, 개조로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사자 아닙니까? 그럼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이죠. 목은 목적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건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거죠. 당연한 얘기고 계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죠. 대는 실제 거래가죠. 그 다음에 계획공사에 관한 사항 중개거래였다면 계공이죠. 기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을 신고해요. 여기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같이 내는지 별도로 내는지 이걸 이제 기재하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 답이 뭐가 나오느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이에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작년 시험에서도 개발 제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다. OX, X죠. 틀렸어 이거. 그러니까 엄청 잘못 씁니다 이거.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이해되시죠? 그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는 확인 설명사항 맞죠? 공개할 정보 맞죠? 전속업자 공개할 정보 맞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내용도 맞죠? 그러나 거래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거래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눈에 딱 알아봐야 돼 이게.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올해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제도는 신고 대상 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들, 이 사항들 이해해 두시고 신고 사항을 한 번쯤 꼭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은 우리가 동영에서 워낙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현재 문제가 두 문제가 나가 있는데 역시 그래서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신고 대상 계약 있죠.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데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 대상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시, 군에 있는 주택인데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대상이죠. 금액 기준은 6.3으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죠. 초과했거나 또는이죠. 엔드가 아니에요. 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어려움 없이 해결할 거예요. 그럼 이때 한 가지만 더 주의한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개공이 중개했어요. 그래도 우리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개공한테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올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줄 가능성이 커요. 이거. 서비스로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제일 주는 게 만만한 게 뭐냐? 신고 의무자죠. 우리 개공한테 신고 의무가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그 서비스로 준다면 그러니까 개정된 해에는 내더라도 쉽게 내요. 아니면 빼버리죠. 문제를. 빼버리는데 낸다면 쉽게 서비스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곳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겁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갑니다. 1번 질문.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맞죠? 그래서 당사자가 공동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질문. 신고라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대, 임대차 가격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OX. X죠. 변경신고 이건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번 정답이 됐는데 2번을 왜 정답 배치했냐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이게 임의 사항으로 돼 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서는 의무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임대차 계약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변경 신고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질문. 신고한청은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농장한테 위임할 수 있죠. 알고 있고 다음 4번 지문이 바로 신고 대상 계약이에요. 그러면 시나 또는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입니다. 군에 있는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맞죠? 초과하거나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신고 대상 맞죠? 그래서 맞고요. 그럼 5번 지문 있잖아요.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 기간, 다음에 주택임대차법과 다른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신고사항이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사항은 별도로 함께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당목계대라고 그랬죠. 당목계대. 누가 어떤 주택에 대하여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거예요. 당목계대. 그래서 임대 임차인, 다음에 목적 부동산, 임대 목적물, 현황 이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계약을 했는지,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죠. 이거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금, 보증금 얼마고 월세 얼마인지 신고하게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바로 뭐가 들어가느냐.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약기간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갱신요건 행사 여부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고사항.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예. 자, 그러면 신고사항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나머진 절차적인 문제, 의제되는 것들을 정리하는데 69번 문제 이게. 자, 그럼 69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이에요. 신고한 주택임대차 계약이에요. 신고를 했는데 가격의 변경이 전혀 없어요. 보증금이나 차임이 증감이 없는 겁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거예요. 별도로 이거 다시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시갱신은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고를 해놨다면. 그래서 맞고요. 2번 지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부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의제되고 있어요. 전입신고하면. 이때 계약서라든가
또는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그다음에 3번 질문이에요.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했어요. 이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한테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계약서 제출 방식이죠. 그러니까 계약서 던져주면 그냥 신고한 거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서를 내거나 아니면 임대차 신고서를 일방이 낼 수도 있죠. 그것도 이제 일방 제출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접수를 완료했어요. 그럼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가 들어가 있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꼭 이게 그래야지만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은 전부 다 과태료가 얼마? 100과다. 그럼 야도 자진신고 포상금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저랑 풀면 진짜 잘 풀리는데 왜 혼자 풀면 안 풀릴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제가 옆에 서 있어서 왈왈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70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외국인 특례 문제로 넘어왔어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하는데 이것은 실력의 문제보다는 스킬의 문제가 좌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읽으면서 꼼꼼히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래야 답이 바로 보일 거다. 그러면 1번 지문 있잖아요.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외국인이 소유권, 지상권 등 국내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할 경우는 이 법상 신고 또는 허가무가 발생한다. 틀렸죠 이거? 일단 외국인의 신고 허가 의무는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물권이 아니에요. 지상권 들어가서 바로 알아봐야 되니까 지상권이 유일하게 들어간 게 토지허락과제에서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 권리는 소유권만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소유권만이고요. 지상권 들어가 틀렸고 물권도 아니에요 이거. 소유권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 2문에서 3분의 1 바로 X 나와버려야 되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를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 구성원, 의결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외국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포함이 되죠.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2분의 1이다. 3분의 1이 아니고. 그래 2번 지문 틀렸고 3번 지문 외국인이 매매계약. 자 이제 매매 동그라미 쳐야 되죠. 뭘 떠올려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명심하세요. 외국인이 매매계약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아요? 매매는 계약 체결부터 며칠? 60일이 아니고 30일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니까 이거. 이거 작년에도 이 질문 출제했어요. 누차 강조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걸 안 해버리면 500이죠 이거는. 근데 교환이나 증여로 취득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체결로부터 60일이 맞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매매. 잘 보란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중개업법 시절에 30일이었다고 그랬죠 원래.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원래 30일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신고관청 등록관청을 확실히 바꿔놨었어요. 근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등록관청으로 바꿔놨다니까. 지금 신고관청으로 돼 있는데 용어를 등록관청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엄청 헷갈렸어요. 그리고 60일로 바꿔버렸지. 그래갖고 60일로 이제 똑같이 돼 있을 때는 그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기억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매매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는 얘기죠. 근데 외국인의 경우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든 외국인 취득 신고는 다 똑같지.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요. 30일과 60일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꼭. 그럼 외국인이 매매로 나오면 이건 30일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3번 정답 된 거예요. 맞았습니다. 작년에 출제했던 기출리문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이거 신설한 거죠, 작년에. 신축, 중축, 재축, 개축. 계약 외 원인이죠. 그래서 계약 외 원인은 암기하고 있죠. 상판, 경환. 상판,
경, 환, 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신축, 중축, 재축 등이 들어갑니다.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의 행사, 법인의 합병. 합병은 상속과 똑같다고 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축 등이다. 그럼 이때는 취득일로부터죠. 체크하면 생각해야 돼요.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다. 그러니까 X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으면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축, 중축 등의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취득일 체크해야 되고 60일. 틀렸어요. 이게 이래야 바로 보입니다. 이게 다음에 5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시작해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제한한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를 제한할 수도 있죠. 제한하야 한다 그랬죠. 하야 한다가 틀렸어요. 할 수 있다다. 이건 상호주의예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5번 질문은 제한할 수 있다. 힘센 놈한테는 봐주고 약한 놈한테 제거하려고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럼 역시 이제 증여가 떴네요. 옳은 것 그랬는데 그러면 증여가 나왔습니다. 그럼 증여의 동그라미 치고 국내 건물을 외국인은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인데 증여는 계약이죠. 취득일 나오면 안 돼요. 계약 체결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니까 체결일로부터 60일에 신고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았죠? 과태료 맞았어요. 계약원이니까 300만 원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1번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다. 이거는 취득일 60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2번 질문 합병입니다. 이건 상속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합병으로 인하여 국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외국 법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한 날은 맞았고요. 밑줄 긋고 60일 틀렸죠? 6개월이죠 이거. 이때 위반은 백과입니다. 3번님은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및 허가 신청은 전자문서에 할 수 있고 맞아요? 외국인은 신고나 허가 신청할 때요.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요. 이때 첨부 서면 들어가죠 지금. 취득원 인수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요. 합의서 들어와야 돼요. 합의서. 그래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첨부 서면을 전자문서로 내기가 곤란하다. 그럼 팩스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죠? 며칠? 14일이에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정답이 됐고 다음에 4번 질문. 자연환경 보전령,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령은 이 법상 허가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OX, X죠. 우리는 군문생야로 암기하고 있죠. 군, 문, 생, 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연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 이름을 제가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군문생야로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 5번 질문. 이 법상 허가규정 및 신고규정 모두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자, 이 부분 허가규정은 효력규정 맞죠? 효력규정이 뭔지 알죠? 효력규정이란 말은 허가를 안 받아보면 계약이 무효란 얘기죠. 근데 신고를 안 했다 하여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연습했죠? 동영 3주차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허가를 위반하면 이건 효력규정이 맞아요. 그럼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했다. 계약 자체가 무효죠. 무효고 형사처벌 2-2 허가 불허가의 처분 며칠 내주게 돼 있어요? 15일. 이건 우리가 동영에서 다 연습했어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신고는 과태료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만 두들겨 맞을 뿐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 규정은 모두 효력 규정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신고 규정 때문에 틀렸어요. 신고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에요. 단속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네요.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죠. 허가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에요. 2-2입니다. 같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취득신고제, 허가제 다 봤습니다. 백선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부분이 거의 2문제 배당이에요. 배당이 2문제라고요. 한 파트에서. 이게 백선이니까 우리가 4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문제씩 연습하고 여기서 빠진 내용들이 이제 동영에서 보완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72번 갑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이행강제금을 엄청 잘 냈다고 그랬죠. 작년에 요거 두 개 다 냈어요. 허가구역 지정하고 이행강제 하나씩 다 냈습니다. 두 개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가볍게 물어볼 거고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선에서 그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기억지문. 최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과는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체크해야 되고 5일 후에 발생한다. 맞죠? 우리 과목에서 5일짜리는 둘 다 중요하죠.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고요. 또 5일이 자격 취소 기억나세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죠. 정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하는 거죠.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니은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시에는 도계의 심의 전에 시군구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맞아요?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죠? 재지정할 때만. 최초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아니죠? 그래서 이게 체크 포인트고요. 의견 청취, 재지정, 의견 청취 이거예요. 다음에 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하는 자는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와 허가가 면제된 토지의 면적을 공고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맞는데 우리 공고할 때 지정 공고 나갈 때요. 여기서 그럼 빠진 내용이 뭐냐? 지형도 나가야 되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 일단은 공고하는데 일단 어떤 토지에 지정했는지 토지의 소재지, 용도 지역 나가야 되죠. 어떤 토지 지정 이거 나가야 되고 지정 기간 나가야 되죠. 이게 공고할 때 나가는 내용이야. 어떤 토지에 대해 지정했다. 언제까지 지정했다. 그다음에 그림으로 그려준다고 그랬죠.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 위해서 지형도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요거 지형도 그려주고요. 허가가 면제된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맞고요. 리일지문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통지 우리 시군구청에다 해주게 돼 있죠. 그럼 시군구청에 이거 공고 나가는 거죠. 이때는 며칠 이상? 7일 이상이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열람이니까 15. 열람은 며칠? 15. 15일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모두네요. 정답 5번이었어요. 우리가 박스형 문제 11개 중에 모두가 나오는 경우가 꼭 나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3번 갑니다. 토지거래허가제예요. 관련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허가증 받으면 농지증 의제죠.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주 잘내요. 허가증 나가면 거민도 의제되죠. 지금 거민도 의제된다. 그러니까 올해 곁다리로 물어볼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 이 문제하고 다음 문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낸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어요. 경매. 허가를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허가를 면제한다. 그래서 수용당했다. 허가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허가 면제다. 꼭 기억하시고. 근데 농지는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농지증은 내게 돼 있죠. 그건 뒤에 문제에서 물어봤고요. 3번님은 별도의 기준면적 공고가 없는 한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내 농지는 200제곱미터를 매매한 경우는 토지거래 받을 필요가 없다. OX, X. 이거 우리가 연습했죠. 그래서 녹지지역, 그러니까 용도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기준면적 별도로 공고가 없다면 녹지지역은 기준이 100이죠. 기준이 100이니까 2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죠. 지금 농지에 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한다. 주거지역에 있는지 공업지역에 있는지 농업지역에 있는 이거 상업지역에 있는지 이걸 주의해.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기준이 100이니까 200은 무조건 허가받아야 돼. 이게 아직도 공고 안 됐어요. 개정 내용 개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개정 예정이 돼 있는 게 그거 중개보수 있죠. 화요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9일 날 그러니까 19일 날 공포가 됩니다. 그래갖고 19일 날 그 중개보수 변경에 대해서 주택 부분이죠. 그게 바뀌어요. 그게 화요일 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공포할 걸로 일단 국토부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험범위에 들어온 거죠? 시험범위에 들어왔잖아 이제. 그거요? 안 내겠지. 출제위원들은 지금 소집이 돼 있죠. 부산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선별위원들 이제 부산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별로 차출자들 지금 현재 다 진행되고 있죠. 차출자들 모의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우리 학원엔 차출을 됐다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나가는 나머지 학원들은 차출자들이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성적이 빵빵하신 분들 차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출자들은 아직 소집이 안 됐고 시험 보기 9일 전부터 지금 소집을 해갖고 내려가니까 근데 선별위원들은 한 3주 전, 빠르면 3주 전, 늦으면 2주 전 들어가요. 그래갖고 문제를 다 준비해 놓지. 그래갖고 차출자들 들어오면 모의 테스트 들어가는 거 계속. 그래갖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갖고 난이도 조정하고 잘못된 문제 다 수정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제는 개정된 사항이 시험 보기 5일 전 정도? 이 정도까지가 최종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정된 사항들, 근데 이제 개정된 사항들은 거의 안 냅니다. 위험하니까. 왜 그러냐면 산골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럼 인터넷을 통해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그죠? 산골에 가갖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나는 우리 집안의 대전선 국가고시 단 한 번도밖에 못했다. 내가 아주 작정하고 따겠다. 그래갖고 산에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개정사항은 두들기면 자제하고 내더라도 가볍게 내요. 가볍게. 이게. 어쨌든 그래서 시험이 이제 날씨가 오늘 추워진 걸로 봐서 다가왔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일단 됐고요. 4번 질문.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이거 꼭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용 의무기간 거복농사 대여님이죠. 거복농사 대여님. 그럼 거주용 주택용지는 2년 맞죠? 그래서 복지시설, 편의시설 2년. 농업 등의 경영 위한 취득 2년. 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다. 4년이죠. 다음에 현상보존 목적과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역시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도 꼭 주의하시는데 토지거래가 신청들 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들어와야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토지거래가 신청할 때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허가구역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 곁다리들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해 주시고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14번 갑니다. 그러면 토지거래가제와 관련한 사람이 틀린 걸 생각했는데 1번 질문. 토지거래계약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2개월 내에 시군구청 내에 해당 토지 권리의 매수를 청할. 일단 X 나가야 되죠. 이게 매수 청구든 이의 신청이든 모두 몇 달? 1월. 숫자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고요. 이때 매수 청구할 때 불허가 처분에 따른 매수 청구. 이거 버리는 토지니까 원칙적으로 기준금액이 뭐로 가야 된다? 공시가 기준이죠.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수 신청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적었죠. 그때는 이제 그 허가 신청 적힌 가격으로 이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2번 질문입니다.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죠. 이행 명령은 3월이죠. 다음 3번 질문. 이행강제금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최초 이행면이 있었던 날 기준. 그러니까 자, 정확히 봐두세요.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이죠.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이 아니에요.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이걸 30회 때요. 진짜 치사했지. 최초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이렇게 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답을 찾긴 찾았는데 이행면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이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새로운 이행강제에 불과할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는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거 엄청 잘합니다. 이미 부과된 거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죠. 징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은 참고사항인데 이거는 선매는 잘 묻지도 않는다 그랬고 공법 쪽에서 낼 때도 선매는 23회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선매는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선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협의 매수인데 그럼 이때는 그림만 기억하자고 했어요. 허가 신청 들어갔다. 선매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15일 내 통지해야 되죠. 이런 사실이 없다면 선매자 지정해줘야 되죠. 한 달이죠. 지정해주고 지정을 받은 자는 이거 15일 내 협의 들어가야 되죠. 선매 협의 들어가야 되고 다시 1월 내에 선매 협의 완료해주게 돼 있죠.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숫자만 기억하세요. 이게 자 그러면 지정 통지를 받은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맡아 15일 내 이거 협의를 들어가야 되죠. 15일 협의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는데 이때 선매 기준가 있죠. 참고하시고 이건 감정가죠. 지들이 필요로 의해 사니까 감정가가 원칙이다.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선매 기준가는 감정가요. 근데 이인강제금 이거 기준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인강제금이 공시지가라고요? 불허가처분 매수청구가 공시지가죠. 이인강제금은 10%죠 최고. 방이 10개, 임대 7개, 용도 변경 사용 5개. 기억나죠? 그게 이제 기준금액인데 이거는 실가 기준이에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실제 취득가액 기준이에요.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과제 문제를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포상금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포상금제인데 이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